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10도 내외까지 오르는 등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이맘때 늦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추위로 인한 불편함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포항이 10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금요일이 되면 포항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동안에도 3도에 머무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한파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를 기록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에서는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 예보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하늘은 맑다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 내외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에서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 소식 없이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포항제철소의 오래된 설비를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이전 논란을 빚었던 포스코건설은 상당수 인력을 포항에 유지시켜 포항제철소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권우준 회장 연임 이후 새로 취임한 안동일 포항제철소장은 안전과 품질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후판과 1열형 공장 등 30년 이상 된 설비를 고치거나 현대화하는 등 신규 투자를 확대합니다. 핵심 고급강의 양산체제 구축과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섭니다. 특히 안 소장은 패밀리사와 외주사를 적극 지원하고 신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이전 논란을 빚었던 포스코 건설은 상당수 인력을 포항에 유지시켜 제철소 투자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포항제철소 코크스 오븐 신설 등 8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한창건 포스코 건설 사장은 당분간 포항 인력의 송도 이전 배치는 없으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동반 성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상당수 인력을 포항에 유지시키고 포항제철소가 수천억 원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그동안 침체됐던 포항 경제에도 다소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 한 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공단의 수출은 11조 6,600억 원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15.3% 감소했고 수출은 19.8% 줄어든 26억 1,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생산은 수요 감소와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침체 등으로 감소했고 수출은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연근해 어획량이 4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12.7% 감소해 지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어선 한 척당 연간 어획량도 근해 어업은 251톤, 연안 어업은 6톤으로 40여 년 전과 비교하면 30에서 40% 줄었습니다. 수산개발원은 어획량 감소의 주 원인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꼽았으며 중국 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연간 손실 규모는 최대 65만 톤,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에 대해 허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간 수명이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 석 달 뒤 원전 인근 주민 등 2,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원안위를 상대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실 일부는 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수명 연장 심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원전 운영 변경 내용 자료를 누락하고 각종 허가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원전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노원전 수명 연장의 부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건설을 허가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트리는 그런 판결이라고.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 변경 허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소송 원고단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추가로 계속운전 허가 유력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수명 연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구제역 발병 원인을 파악 중인 방역당국은 일단 보은 젖소 농장의 백신 항체 형성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발병한 구제역의 혈청형은 이미 백신 의무 접종이 이루어지는 O형이었지만 해당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에 그쳐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냉장 보관 등의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파악해 공개한 전국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소가 97.5%, 돼지는 75.7%였고 경북에서는 소가 96.2%, 돼지 68.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농가로 제한됐던 축산정책 자금 지원 대상이 예찰 지역 내 이동 제한 농가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정책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대상 농가에 기존 살처분과 예방 살처분 농가 및 예찰 지역 내 이동 제한 농가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정상적인 입식과 판매가 어려워져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 발표가 이르면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각 후보지별 장단점, 해당 자치단체의 유치 의사 등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제시한 후보지별 요건과 자치단체 입장 등을 파악해봤더니 후보지의 윤곽이 군위, 의성 쪽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고령과 성주, 달성, 그리고 군위와 의성군 등 5개 지역입니다. 국방부가 분석한 후보지들 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접근성 면에선 대구 경북 인구 분포의 중심인 군위 북외면에서의 거리가 군위 우보면이 20km로 가장 가까웠습니다. 대구 달성군 합인면은 40km, 성주 용안면과 고령 다산면이 53km, 그리고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이 45km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청에서 직선거리로 다시 따져보면 후보지 모두 50k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음의 영향을 받는 세대수는 군위 우보면이 1781세대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면은 1905세대, 달성군 합인면 2959세대, 성주 용암과 고령 다산면이 3449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지 내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군위 우보면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에는 도로와 하천, 송전탑 등 공항 건설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같은 평가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인데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공항 유치 찬성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겠다는 지자체입니다. 우부에 이제 현재 2군데 있거든, 단독지구가. 주민 피해가 제일 적은 곳에 한 군데를 이제 정해달라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정식으로. 지금 후보지 자체가 비안은 우리 도암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찬성하는 거죠. 고령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하는 건 이거 우리 반대다. 우리 성주에 단독 입지를 정해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 여론뿐 아니라 단체장이 반대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빈에서 반발 심하고 다사 쪽에 7만 4천 인구가 있는데 거기서 또 반대한다. 우리는 뭐 반대다 뭐야. 반대로 낼게 반대로. 일단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고령은 일단 뭐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우리가 낼 그런 또 분위기고 그렇게 지금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유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국방부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과 고령군은 후보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애초 고령군과 공동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성주군의 단독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군위군 단독 지역이나 군위의성 공동 포함 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자치단체 찬성 반대 의견을 오는 10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부가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신생아 치료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큰 가운데 경북은 전국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병상은 1,700여 개로 4년 전보다 417개가 늘었고 인공호흡기 수와 인큐베이터, 저체온 치료기계 구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1,000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서울이 7.1개인 반면 경북과 전남은 0.7개로 최하위였습니다. 포항시 북구 기북면에서 1년 9개월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주민 1,300여 명인 기북면은 한동안 아기 울음이 끊겼다가 다문화 가정에서 지난달 29일 남자 아기를 출산해 지난 6일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포항시 기북면은 영주시 평은면과 함께 지난해 출생 신고가 없는 전국 15개 읍면동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출생 신고가 한 건에 그쳤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출산 가정을 찾아 미역과 기저귀 등 2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전달하고 축하했습니다. 요즘 각 학교마다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단순히 졸업장을 받고 끝내는 행사가 아니라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졸업식장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이 들려옵니다. 마치 콘서트장 같은 졸업식.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다 함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30년 뒤에 다시 교정을 찾아 꺼내볼 타임캡슐도 만들어봅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한 기억을 깨알같이 적어 글로 남기고 사진과 필통, 단어장 등 추억이 서린 물건을 타임캡슐에 담습니다. 뭔가 여기에 뭐 내 흔적을 두고 왔다라는 느낌이랄까? 되게 여기에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추억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만 상장과 장학금을 받는 졸업식이 아니라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사진이 1초씩 스크린에 비춰지면서 모든 졸업생이 주인공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고 모두가 이별을 아쉬워하는 눈물을 흘리며 사제 간의 깊은 정을 나눕니다. 작년에 선배들 오는 거 보니까 설마 울겠나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졸업하게 되니까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고 눈물이 정말 나는 것 같습니다. 졸업은 한 시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졸업식이 단순히 졸업장을 받는 행사에서 벗어나 내 모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역대 최다인 신규 공무원 1,625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 이어 많은 것으로 지난해보다 사회복지직과 소방직 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필기시험 일정은 사회복지직, 소방직은 4월 8일, 9급 식품위생의료기술직은 4월 15일 등 오는 9월까지 이어집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마감이 오는 금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도내에서는 사립고등학교 2곳이 연구학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연구학교 신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교 법인 의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당초 연구학교 신청을 검토하던 공립고등학교 2곳은 학교운영위원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갈수록 쌀 소비가 줄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로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빵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현미를 이용해 만든 100% 쌀빵입니다. 몸에 좋은 건강빵으로 최근 입소문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맛있다는 반응, 그다음에 고소하다는 반응 많이 있고 또 아토피라든가 알러지 환자분들이 그 소문 듣고 많이 좀. 밥쌀 수출에 주력해온 이 농협은 떡볶이용 떡을 만들어 해외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안개살로 떡볶이용 쌀떡을 만들어 상반기 중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밥쌀과 함께 가공식품 수출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즉석밥과 편의점 도시락 같은 쌀 가공식품이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가공용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200만 톤을 소비하는 밀가루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중장기 쌀 수급 대책에 가공용 쌀 판매 가격을 밥쌀 시가 기준에서 밀가루 대체 가능 가격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밥이 아닌 다양한 모습의 쌀 음식이 위축된 쌀 소비를 풀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적 이주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12시간 이상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 노동권 연대회의는 대구 경북적 이주 노동자 3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은 26.4%로 나타났고 13.7%는 한 달 휴무일이 4일 미만, 주 1회에도 못 미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중 다쳤을 경우 본인이 병원 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37.9%로 회사나 산업재해보험 처리보다 더 많았고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3,583만 제곱미터로 전년보다 3.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 미국이 60.1%로 가장 많고 일본이 15.7%, 중국이 1.3% 순이었고 용도별로는 공장 용지가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거용과 상업용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36%로 가장 많고 구미시가 15.8%, 영천시가 8.1% 순이었습니다. 국방부가 대구 경북 5개 시군에 대구 통합공항 유치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통합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대상에 든 군위, 의성, 고령, 성주군, 달성군에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공항 유치 찬성 반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5곳의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땅이나 옹벽 등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약해진 집안이나 벽이 무너질 우려가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해빙기에 14건의 낙석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전국 13,000여 곳의 급경사지를 안전점검합니다. 안전처는 붕괴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해당 지역을 지나갈 때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 경북 196곳의 사업장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낙동강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 가까운 사업장, 환경 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보다 약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이맘때 늦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추위로 인한 불편함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포항이 10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금요일이 되면 포항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동안에도 3도에 머무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한파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를 기록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에서는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 예보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하늘은 맑다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 내외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에서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 소식 없이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